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동해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유성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라면 그 마을의 미래 비전을 결정하는 주체도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동해면 주민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식에 앞서 충북도립대학교 김묘순 교수님의 정지영 문학과 동해면의 인연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도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묘순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니 정말 반갑고 감동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지용 하시면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정지용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봐요. 다 문화인이셔서 정지용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정지용 선생님이 참 희한하게 동이면하고 인연을 굉장히 많이 맺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정지용 선생님이 1902년에 옥천읍에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꾀꼬리 지역이 그 전에는 동이면이었었대요. 48년 이전에. 자, 그거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동이면과 인연을 맺게 되어요. 먼저 정지용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지용 선생님은 지금 이분이 정지용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동갑나기 송재숙 선생님이고요.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장남 정구관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참 특이한 구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북에 사시던 정구인 선생님이에요. 안 나와. 정구인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정종 선생님이 그 1950년 음력 7월 금운기에 행방불명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 부이가고 둘이서 정재용 선생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랬는데 이 부익은 행방불명됐어요.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실제도 못 찾고. 근데 부인은 북한에서 굉장히 그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생일상을 차려줄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받던 분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이 딸 부인 구원 부인 구관 2020년에 누가 이 사람을 그 남북 이산 가족 찾기에서 서로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 다음 이제 정지용 향수인데요. 정지용 향수는 1923년에 발표를 한 게 아니고 1923년에 일본으로 가기 전에 3월 11일에 이 작품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마이크가 잘 안 들려. 마이크 바꿔요. 그게요? 아 마이크 없이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마이크 없이 새벽 달려. 할까요? 새벽 참외 때. 네네네 그럴게요. 정용 선생님이 이런 향수를 쓰셨죠. 그런데 이제 이 향수를 보기 전에 이 정용 시리, 수주의 시리, 말무덤 설화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용 그 향수로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동이면 비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쪽이 정지용 생가가 있는 쪽이에요. 수북리 쪽, 요동리 쪽 이쪽이죠. 반경 10리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이쪽이 말무덤이 이렇게 있었어요. 말무덤이 있던 곳이죠. 자, 이 행정선을 타고 가보니까 이렇게 행정선을 타고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 말무덤 설화를 한번 말씀드려야 향수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조가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일본을 물리치기가 좀 어렵구나. 그래서 누구를 불렀겠어요? 명예원병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명예원병을 요청해서 누가 오게 되냐면 이여송 장군이 오게 돼요. 그 이여송 장군은 그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었다 그래요. 조선족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여송이 장수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여송 장군이 구리면 비실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 비실이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여송 장군이 내가 내 명마와 달리는 내 명마가 달리는 것과 그리고 그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누가 더 빨리 가는가 그거를 내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관한테 자 나는 말을 달릴 테니 너는 화살을 쏘도록 하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동이면 비실까지 막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말이 화살보다 더 늦게 달린 거구나. 그러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실망을 해가지고 그 말의 목을 쳐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죽었어요. 말이 죽으니까 말이 죽고 나서 그 뒤에 화살이 쉥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날아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말보다 화살이
더 늦게 도착한 걸로 봐서 내 말이 더 빨리 화살보다 더 빨리 왔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미 말은 죽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 당시에 한 5, 60호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부역을 시켰대요. 부역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무덤을 크게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 말무덤은 가로 30m, 세로 50m, 높이 한 15m 정도, 아파트 5층 정도의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에서 보면 저게 큰 산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기복지 같은 경우에 그 말무덤이 있던 곳은 선도의 땅이었었고 그곳에서 그분들은 어렸을 때 돌멩이를 던지면서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놀면서 자랐는데 1970년에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문화재를 한다고 막 파헤쳤대요. 그리고 나서는 보건등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파묻히고 말았다. 그래서 동이면 그 피실에 수당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향수와 동이면의 이 말무덤 설화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자, 넓은 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렇죠? 자, 넓은 멀 동쪽, 그러니까 정재홍 생화에서 봤을 때 동이면 피실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휘돌아 나가냐면 이렇게 U자형으로 휘돌아 나가요. 이렇게 U자형으로, 저기처럼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휘돌아 나가죠. 자, 그 다음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이여성이 말을 달리던 모습을 저렇게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 다음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되는 대로 쏜 화살을 찾으러, 자, 화살을 부관이 쏜 화살을 찾으려고 그렇게 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그 다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전설, 지금 설화 중에 전설은 항상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쥐고 이삭 죽던 곳,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그 이여송이가 말무덤을 부역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전쟁을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슬퍼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서리까마귀 우드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서리까마귀는 어느 때 와요? 초상이 나거나 불길할 때 와서 이렇게 빙빙 돌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놨다. 자, 어쨌거나 정재홍 선생님은 그 유소명기적 언어들,
그 유소년기에 들었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그리고 그 최초의 정지용 시비가 나오는데요. 이 시비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정지용 시비는 정지용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1923년 3월 11일에 이 시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요리집에를 갔대요. 요리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시를 썼어 그러면서 막 낭송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요리집 기생이 그 시 좀 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가 문방사호를 사올 거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베껴서 나를 주면 안 되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문방사호를 사와가지고 베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베껴서 원본은 정지용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한테 안부를 줬다고 그래요. 자, 물론 이제 그날 술값은 그 샷다 내려 그러고 술값은 그 기생이 모두 부담했대요. 그리고 이 시비는 재밌는 저 돌멩이에 대한 게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 문화원장이 시비를 세워야 되겠는데 알맞은 돌멩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속리산에 가서 이 돌멩이가 어디 있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속리산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서원 계곡에 갔더니 이 돌멩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마음에 들길래 저녁에 가서 몰래 크레인을 들고 갔대요. 그래서 저 돌멩이를 싹 크레인으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사실 그거 훔쳐온 거지. 지금은 어떻게 딴지를 못 건다며요. 너무 오래전에 한 일이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렇게 이게 정지용 최초의 시비예요. 그 다음인데 그 정지용과 향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정지용의 일갓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지용의 그 어머니는 정지용 어머니는 동이면 세살리 614번지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서 여기에 보면 태국 연예인 이렇게 정태국 씨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정지용 애가집이 여기인데 광자 석자 쓰시는 분 구술을 들어보면 이 당시에 우리는 정지용을 이야기하는 걸 쉬쉬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했다. 그리고 이 정지용과 관련된 이 페이지를 하얀 종이로 딱 붙여놨었다. 그래서 우리도 몰랐었다. 정지용이 우리 친척인 줄을 몰랐었다. 그 정도로 힘든 시절을 지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오수라는 작품이에요. 오수는 원래 1930년에 시문학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문학사에 발표할 당시에는
호수 이렇게 두 작품이 동시에 발표가 돼요. 그 호수 하나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용감을 받게 라는 호수와 그 다음 이 호수 오리 모가지는 호수를 감는다. 오리 모가지는 작고 간지러워. 이런 두 가지의 작품을 동시에 실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호수 2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했냐면 정지용 시집에는 호수 1과 호수 2로 구분을 하게 되어요. 자, 그러면 호수를 보면 오리 모가지는 호수를 감는다. 자, 오리 모가지가 문제죠. 동의면에 보면 무슨 지명이 있어요? 올목이라는 지명이 있지요. 올목이라는 지명은 어떤 지명이에요? 오리목. 오리목, 그렇죠. 아, 역시. 자, 오리목, 오리 모가지, 오리 모가지, 오리목, 올목 이렇게 된 지명이죠. 이 오리 모가지를 특별히 정지용이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리 모가지는 정지용이 그 다음 장에 보면 잘 보이죠. 지금 여기가 정지용 생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올목이고요. 여기가 세산 일갓집이에요. 굉장히 다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지용이가 이 동이면 세살리에 있는 외갓집을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올목에도 또한 놀러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정지용 선생님 아버님 태국이 새 부인을 얻게 되죠. 새 부인을 얻어서 대용과 화용이라는 두 아이를 낳게 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 살림은 나물나라하고 좀 이제 정지용 선생님 어머니가 땅콩 농사도 짓고 이래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는데 이제 정지용 선생님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세살 친정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친정에 오니까 정지용은 어떻겠어요? 어린 정지용이 엄마도 보고 싶고 또 집에는 새어머니가 와 계시고 뭐 이러니까 이 세살리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당시 차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서 왔을 거예요. 이리 걸어오거나 이렇게 걸어오거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요. 올목, 오리목, 올목, 그리고 앞천, 압구정 이러한 지명들을 자연스럽게 듣고 자랐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 감정들은 어때요? 이것을 내가 우리 어머니와 관련된 그리움, 또 그 그리움은 그 옥천의 지명, 고향의 지명, 이것들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정지용은 시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가족사적으로도 보면 어머니가 두 분이라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고 또 국가의 현실로 봤을 때 조선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휴문고부로 가면서 휴문고부로에 갔으나 거기에서도 또한 거기는 어차피 타향이라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지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현해탄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현해탄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 현해탄 컴플렉스가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국에 가서 우리 조선의 지식인이 그 지배국의 이론이나 근대화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오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정주영은 어떻게 해요?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디에다 채우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고향을 생각하는 고향의 지명, 이러한 것들을 시의 재료로 삼으면서 시작 활동을 하게 되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림이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오리 모가지, 오리 주둥이죠. 불이 있던 오리 부리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오리 엉덩이 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찍을 때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드론 용량이 좀 작아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보면 오리 형상이 더 잘 보인다고 그래요. 자, 어쨌건 지금 오리 주둥이, 그러니까 오리 경부선이 날 때 도면 주민들께서 그러셨대요. 이쪽으로 이렇게 경부선이 지나가니까, 야, 이제 오리 콧구멍을 뚫는 거구나. 자, 우리가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코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도민면도 이제 숨을 쉬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참 희한해요. 동해면은 이 압구정, 오리의 앞자 쓰죠. 그리고 구자는 입구자를 쓴다고도 하고, 비둘기 구자, 이런 구자를 쓴다고도 해요. 자, 그리고 압촌이라고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압촌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압촌.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용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다 이것들이 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자는 고려 시대에 그 정계를 논의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러던 곳이었대요. 근데 어느 해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갔는데 아직까지 복원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주영 선생님이 이렇게 고향의 오리, 고향의 압촌, 고향의 압구정, 이 오리 모가지, 올목 이러한 것들을 이 유소년기에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정주영 선생님이 1923년에 일본의 도시샤 대학으로 유학을 가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자, 압천이라는 이 냇물이 도시샤 대학 앞으로 흘러요. 굉장히 상당히 긴 압천인데요. 자, 이 압천을 따라서 올라가면 비예산 또는 희예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곳에
지금 케이블카가 놓여 있죠. 케이블카가 놓여 있는데 조선인의 비예요. 이것도 그때 조선인들이 모두 뭐를 갖겠어요? 조선인들은 일본에 뭐하러 갔어요? 그렇죠. 일하러 갔어요. 강제노역을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이분들도 이 케이블카를 공사하는데 조선인들이 모두 다 동원되어서 이 케이블카를 놓게 되었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요. 이 비해산이 경사도가 한 45도 돼요. 그래가지고 요 케이블카를 타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못 내려와요. 한 번 내려오고 좀 걸어와서 다시 또 한 번 내려오고 이런 구조로 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정재홍 선생님이 거기에 가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고 이 오리에 주목을 하게 되죠. 압구정, 압촌, 오리모가지, 올목 이런 거에 주목을 하면서 압천, 상류, 상하 이러한 작품을 쓰게 되고요. 압천이라는 시도 쓰게 되어요. 자, 압천, 상류, 상하는 어떤 이야기냐면 산문인데요. 여학생과 함께 이 압천에 여기를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정재홍 선생님 여자친구라고 유추가 되어요. 그 김말공 씨라고 동지사 여대를 다니던 그분이었었는데 가요. 갔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이 우리는 조선에서 공부를 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들이 아랫목으로 앉혀주는 거예요. 아랫목으로 앉혀주면서 이 산에서 고사리가 많이 나와요. 산나물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고사리 산나물 이래가지고 그 집밥을 차려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충청북도 옥천군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잘 하고 성대의 대접을 받고 왔다. 그런데 이때 그 노동자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다고 그래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2개를 이렇게 놓는데요. 그 돌멩이 2개 위에서 올라가서 화장실을 봐야 되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재홍은 아무래도 조선의 지식인이었겠죠. 그 지식인이 본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비애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정 형편도 굉장히 그 당시 아버지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정재홍 선생님 하숙집이 있었던 압천 중류예요. 이 압천도 우리 압자 쓴다고 그랬죠. 자, 압천 중류에서 하숙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압천이라는 시를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압천에 있는 카페 프랑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카페 프랑스라는 곳이 제가 2006년에 갔을 때는 그 당시에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연세대학교 교환학생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재홍 선생님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굉장히 반가워하셔요. 안다고 내가 그 키가 조그만하고 어깨 동무하고 술을 잘 마시고 그렇게 매일 왔었다. 내가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이 카페 프랑스의 모태가 된 곳이로구나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07년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근데 며느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며느리는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올해 가봤더니 올해는 더 많이 변해 있어요. 그 2006년에 갔을 때는 정지용 선생님이 드나들었을 때 있을 법한 벽난로가 이렇게 그을른 모습 이런 것들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서 정지용이 그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 고향 중에서도 희한하게 동이면을 그리워해요. 구읍을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동이면을 그리워해요. 봐보세요. 나는 이 냇가에서 거닐고 앉고 부질없이 돌팔매질하고 달도 보고 생각도 하고 학기 시험에 몰려 노트를 들고 나와 누워서 보기도 하였다. 앞전이란 데는 물이 마르고 보면 조약돌이 켜켜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어서 부실한 겨울에나 비치고 할 때는 여가 쓸쓸하지 않았다. 자, 정지용은 어때요? 이 앞천이라는 시를 쓰면서도 그 고향을 한없이 고향을 그리워해요. 봐봐요. 앞천 십리벌에 애는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잦았다 여울물 소리. 자, 님을 보내야 되는 것들. 자, 어떤 님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보내야 되고 그리워해야 되고. 그런데 그리워하는 종류가 목이 메일 정도로 괴로웠다 이 얘기겠죠. 짠 모래알 쥐어짠 사람의 마음 쥐어따라 바시어라 시원치도 않아라 역구불 우거진 보금자리 뜸북이 호러머 울음 울고. 자, 아버지는 집안일을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바깥으로 새어머니나 만나러 다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구불이 우거졌어요. 보금자리에 집에 역구불이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도 아버지가 안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뜸북이 호름은 울음을 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동해면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앞천이라는 시를 쓰게 되지요. 자, 그것은 뭐냐면 정지용이 고향에서 고향 정서를 반영한 일본에 가서도 앞천을 고향 정서가 환기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에 방점이 찍히게 되어요. 자, 제비한 쌍 떴다 비맞이 춤을 주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불바람 오렌지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자, 봐봐요. 오렌지는 오늘 모두 노란 마스크를 써서 참 제가 언젠가 정지용 작품에서 노란색과 관련된 이러한 논문들을 다시 써서 동이면에 노란 것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작품에서도 제가 작년에 쓴 건 이제 빨강과 파랑에 대해서 썼는데요. 빨강과 파랑은 실제로 빨갛다 파랗다 색상을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물을 비유를 해요.
자, 여기서처럼 어떻게 되어요? 여기서처럼 오렌지 껍질 노랗지요.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강과 파랑 이 색채 대비를 이루는 것들에 비해서 오렌지 껍질처럼 이렇게 사물을 직접 시에 집어먹는 경우는 더더욱 그 고양이나 지식인의 애완 이러한 것들을 더더욱 깊이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나그네가 오렌지 껍질이나 씹는 젊은 나그네가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씨름을 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정지용이었겠죠. 그 정지용은 일본 압천을 보면서도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근대 문화를 대면하면서조차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해면에 있었던 압구정이나 압천, 또 향수, 또 그리고 올목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일본에 가서까지도 그러한 정서들을 잊지 않고 환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정지용은 일본에 가서도 계셨지만 정지용은 동이면과 굉장히 여러 가지 인연을 맺고 있어요. 첫째로 동이면 어디가 있어요? 동이면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랑 그쪽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는 내려와서 어때요? 향수 말무덤이 동이면 피실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오면 정지용 선친 묘소들이 동이면 살골에 전부 있어요. 동이면 살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와서 보면 여기 올목이 있죠. 올목이 호수 위에 가장 좋은 그러한 것들로 작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돼요? 동이면에 유갓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용과 관련된 동이면과의 인연은 어떻게 해서 잊혀질 수도 없겠고 또 없앨 수도 없는 아주 끈끈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맺고 있죠.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정지용이 이렇게 동이면을 이야기해 준 것들, 동이면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자, 이러한 여러 군데들을 여러분들은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천은 정지용 하나면, 정지용이라는 컨셉 하나면 먹고 살 수 있다, 충분하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구술을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죠. 저 혼자 논문을 쓰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써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제가 정리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김묘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정을 위한 동이면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오신 핸드폰은 잠시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동의면 주민총회 개막을 알리는 박영길 회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 22일 기준 동의면 인구 3,152명 중 사전 투표자 138명, 현장 참여 193명, 총 331명이 참여하여 적법하게 성원되었으므로 2023년 동의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3년 동의면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동의면 주민자치회 김병웅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병웅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적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복드림 목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기철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현하시는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유재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우 옥천군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호 옥천군의회 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수 옥천군의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외시 옥천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낙재 옥천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용 전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대변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지금 막 참석하신 충북도의회 박영규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의면 주민자치회장 박영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두 번째 맞는 주민총회입니다. 옥천군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가 출범되어 충청북도 주민자치회를 견인하고 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황규철 군수님과 박한범 의장님, 그리고 이병우, 박정옥, 김혜식, 김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충청북도의회 유재목 박영규 의원님, 그리고 임낙재 조합장님, 그리고 전 문화원장이신 김승용 문화원장님 참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 주실 때 우리 동의 면장님이 빠진 것 같아요. 면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지역 현안의 해결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할 때 단체 자치로 인한 행정
불신 해소는 물론 직접 민주주의의 보완과 부분적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엊그제 출범한 것 같은데 벌써 1기 주민자치회도 임기 후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모집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동의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 또 필요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 도구로 주민자치회를 선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농사일로 지치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직접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힘입어 오늘 결정해 주시는 마을 계획들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노란 꽃과 나무가 금강을 따라 굴이치는 아름다운 동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동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 목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철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동이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목천 군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연합회장님 동네라 그런지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옥천읍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다음에는 마이크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님 아까 박수도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 마이크 바꿔주세요. 박수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연장님이 마이크 바로 교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2023년 동이면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회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박용길 동이면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또 임원님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한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우리 옥천군의 의장님, 충청북도의회 유재목 박용규 도의원님, 또 옥천군의회 이병호 부의장님과 박정호 행정운영위원장님, 또 김혜식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임낙재 우리 조합장님과 우리 김승용 우리 전 문화원장님, 또 식전에 특강을 해주신 우리 도립대 김묘순 교수님과 우리 안남면 주민자치회 정진용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대회사에도 우리 박용길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충북에서도 우리 옥천군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시군 중에서도 빠릅니다. 두 번째로 빠른데 우리 옥천군의 주민들께서는 주민자치로 나가기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어찌 보면 우리 박용길 연합회장님이 국회의원면을 다니시면서 아직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뚜벅뚜벅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옥천군에 여러 가지 이제 자랑할 게 많지만은 큰 경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동이면도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인데 우리 대청댐 생길 이래 4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백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비 110억 원과 군비 40억 원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4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전기 도선 2척을 저희들이 2025년
하반기까지 건조를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100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수변구역 해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저희들이 원하는 평수는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평방미터로 7만 한 2천 평방미터 정도가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8개 읍면에 골고루 필지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그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장계관광단지입니다. 평수로는 약 2,800평 정도가 되는데 2,800평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 땅 모양새가 이렇게 썩어 좋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만약 해제가 된다면은 우리 옥천 군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숙박시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우리 장계관광단지가 중부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민총회 잘 마무리하시고 날씨가 아직도 굉장히 덥습니다. 면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하는 민본 구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의면 주민자치위원과 면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금년은 무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의 마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과 내일 반짝 더위가 물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또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그 주민총회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옥천군 지역사회 발전과 동의면 주민자치, 나아가 옥천군 주민자치연합회를 이끌고 또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우리 박용길 회장님과 또 오늘의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신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현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자치 모델이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그 중심에는 주민총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의 발전 방향 및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한 주민결정에 나침반 역할을 하기에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 만나 공동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의면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며 선도도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옥천군 의회에서도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책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먹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기철 군수께서 우리 지역에 두 가지 시소식을 전해드렸죠. 첫 번째가 우리 대청호가 건설된 이후에 40여 년 동안 옥천 국민들의 그 수건이었던 대청호의 그 100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수경구역이 근본에 21,700여 평이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애써주시고 오늘 동해면에 노란 마스크와 함께 우리 군수님께서 또 민바이곡을 울지어서 간격으로 착용하니까 더 노랑을 더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큰 또한 그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우리 옥천군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의 의원 그리고 군소 군부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박정호 후보님이 고향 사람인데 함께 자리하셨는데 더 열심히 좀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좀 박수 좀 해주시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동의면 주민총회를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상 정리를 위하여 정회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이제 단상 정리를 위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정리하고 나서 지금 우리 저 내빈들 계실 때 자리를 이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념사진을 한번 먼저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 이제 바쁘시면 또 가셔야 되고 가셨다가 있다가 조금 저 7시부터 치맥 파티가 있으니까 다 오셔서 치킨하고 맥주 뭐 음료수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다시 오셔서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정회를 하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좀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배치를 위해서 동해면 주민자치회 5분간 주민총회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이면 사랑해요. 자, 동이면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잠시 후 종료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출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2023 동해면 주민총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동해면 주민자치회 2023년 활동 보고 및 2022년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3년 동해면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를 PTP 자료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넓은 멀던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지주되는 시계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금비 게으른 너무 멋있습니다. 말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네, 숨가쁘게 일렬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이 면민들 지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 사업들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아직 이제 가을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어쨌든 또 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동이면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동 현황에 대한 보고를 PTP 자료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 동이면 주민자치회 감사 보고를 황기백 감사로부터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범위 내용, 주민자치회 회계 분야, 사업 계획에 의한 보조금 관련 사업 집행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보관, 주민자치회 운영 분야, 주민자치회 회의, 정기회의, 분과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간사활동 기록부 작성, 주민총회 운영 전반 및 조례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공고 및 결과 공개, 동면 주민자치 조직 운영 분야, 분과별 운영, 주민자치 임원 조직 운영, 결과감사의 결과감사 보고, 주민자치회 계획 분야, 회계 분야, 주민자치회 사업비 운영비 통장을 분리하여 개설하였고, 체크카드 및 전자 계산서를 통한 지출로 보조금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었고, 통장 잔고와 결산 보고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부받은 보조금은 330만원 중 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서류도 잘 보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보관 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간사활동 기록부가 잘 작성되었으며 보관 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주민총회 홍보와 결과
공개 등 조례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분야 분과위원회 활동 중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하므로 활동이 소극적인 주민분과위원회의 활동 동료 및 정비가 요구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총평으로는 이번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사항 및 예산 집행 등을 일반 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운영 세칙을 준수하였고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감사 황기백과 감사 이동복은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및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2024년도 주민자치계획에 대한 사업 설명을 세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리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하신 우리 주민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셔서 아직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폐회가 되고 나면은 밖으로 이따가 이제 치맥 파티가, 원래 이 자리에서 이 광장에서 치맥 파티를 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뭐 2차 장마로 해가지고 비가 예보되고 하는 상태라 괜히 파티를 하다가 비가 오고 하면은 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쪽 지금 면사무소 옆에 다목적회관 2층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시원하게 치맥 파티를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선호하시는 그런 사업에 나가시면서 투표를 안 하신 주민분들께서는 스피커를 하나씩 붙이셔서 선호하는 사업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2024 주민자치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옐로우 로드 조성 사업, 요게 이제 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큰 테마로는 동이 노랑으로 물들다 해가지고 노란색 칼라 마케팅을 하자고 하는 그런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라 마케팅, 노란색 칼라 마케팅, 이거는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동이면 전체를 옐로우 동이를 만들자 하는 그런 테마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걸 조금씩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좀 쪼개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정지용 시비 건립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김묘순 교수님 그 강의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은 정지용 시인은 생가는 구읍에 있지만은 인연은 동이면과 훨씬 더 많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옥천을 대표하는 시인인 정지용을 동이면에서 써먹지 않으면은 동이면은 큰 자산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지용을 옥천군에서 하지만은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동이면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으로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며 옥천을 대표하는 시인 정지용의 대표작 중 하나인 호수 이의 배경이 되었던 울목에 시비를 건립함으로써 정지용과 동이면의 수많은 인연을 알리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냥 지금 아까도 이제 향수 그 시비를 보셨는데 그건 돌에 이제 시를 이렇게 새겼던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만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멋지고 정교하게 이제 시비를 가다듬어서 설립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동이면 그 올목에다가, 올목에 이제 가장 좋은 지점에, 올목이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은 오리목이 줄어서 올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올목과 또 오리와 우리 동이면의 마케팅 컬러인 노란색을 접목을 해서 바로 이 노란 오리를, 거기다가 지금 이 호수 2도 바로 호수 2가 오리 모가지는 길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 자체가 여기 있죠. 예, 시가 오리 모가지는 호수를 갚는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오리 시비를 호수 2의 시비를 올목에 세운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정지용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비 건립 사업을 첫 번째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유채꽃 축제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지난 봄에 제1회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채꽃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유채꽃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홍보 예산이 없었어요. 옥천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용제도 있고 뭐 포도 복숭아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들은 하나같이 홍보 예산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있어요. 그런데 유채꽃 축제는 홍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많은 옥천에 있는 많은 축제 중에 가장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 게 바로 우리 유채꽃 축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핵심이 SNS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그게 홍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쁜 사진을 보고 옥천에 가니까, 동이면에 가니까 이런 유채꽃밭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서 홍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만 명이 유채꽃 축제를 보러 오게 되는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채꽃 축제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이쁜 사진을, 기왕에 축제에 와서 같이 즐기고 놀고 하면서 이쁜 사진을 찍고 본인들 SNS에 올리고, 그래서 본인들이 다녀온 데를 갖다가 또 지인들한테 알리고 하면서도 그 사진을 그냥 스마트폰에서 금방 찍었던 거를 이메일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채꽃 축제장에서 홍보를 좀 하지요. 이렇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상금도 이렇게 좀 걸고 하면은 기왕에 와서 사진 찍었던 것을 금방 전송만 하면은 그게 응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좋은 사진들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옥천 홍보하는데 잘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돈 들이지 않고도 쓰여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 SNS를 통해서 이쁜 사진을 또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사진을 가지고 인화를 해서 우리 이렇게 주민총회 때 앞에 전시도 하고, 또 유채꽃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축제장에 쭉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2차, 3차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두 번째 사업은 유채꽃 축제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사업 작년 활동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이게 다 이제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또 여기 동인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벤치도 만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쁜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채꽃 축제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계획했고요. 세 번째 사업은 옐로우 포토존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의 마케팅 컬러가 노란색 옐로우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목을 상징하는 지명인 올목의 오리와 동이면의 마케팅 컬러인 노랑을 접목한 이 노란 오리. 이 노란 오리를 캐릭터로 해서 유채꽃이 이제 우리가 유채꽃밭을 쭉 조성을 하면은 여름에 장나가지고 뻘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디는 잘 피는데 잘 안 피는 곳이 있어요. 올 봄에도 가서 보시면은 꽃이 안 피는 쪽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력으로 못해요.
장마가 어떻게 져서 뻘이 어떻게 차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비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은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목, 정지용, 동이면의 노란색을 같이 접목한 노란 오리를 설치를 하고 또 한편 쪽에 노란색 바람개비를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꽃이 피지 않은 부분들을 갖다가 좀 커버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포토존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해서 세 번째 사업으로는 이렇게 옐로우 포토존 조성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은 아트벤치 및 유채꽃밭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요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동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걸 직접 만들고 했어요. 만들고 해서 유채꽃 축제에 오셨던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꽃밭에 이렇게 중간중간 드문드문 아트벤치를 설치를 해서 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채꽃밭이 앉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강변이고 물이 차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 그늘도 많지 않고 그나마 나무가 있어서 굉장히 참 정말로 운치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여기 이제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SNS를 보면은 또 특히 어린이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쉴 자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쉬고 하니까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사업비를 좀 세워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아트벤치도 만들고 기왕에 하면서 아트벤치뿐만 아니라 경관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네 번째 사업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업, 요거는 이제 오늘 선호도 투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미 결정했던 사업이에요. 앞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옐로우 동이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이 노랑으로 물들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어쨌든 그 일부라도 작년에는 어쨌든 그 예산 전부를 이제 투입을 했었는데 올부터는 예산의 일부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아직 미비한 부분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주민총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 장성의 옐로우시티나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 신안의 퍼플섬이나 이런 지역들도 10년 15년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저런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옐로우 로드 조성 사업들은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4가지, 오늘 선호도 투표에는 4가지 중에 본인이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은 그거를 집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을 더 선호하시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 배정이나 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예, 없으시면은 이따가 이제 폐회하고 나서 나가실 때 투표를 먼저 하셨던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셨던 분들은 꼭 스티커 받으셔서 4가지 사업 중에 한 사업에 꼭 한 표를 좀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 발언대 시간이죠. 네. 어쨌든 오늘 주민총회이기 때문에 이제 군이나 면이나 또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개선할 부분들이나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그걸 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군이 됐든 면이 됐든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에 우리가 전달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용산 1기 새마을 지도자 임양진입니다. 박영길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 조례 13조 사항, 동유면 운영 세칙 제27조 사항,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수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옥천군 주민자치회 워크숍 명가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박용길 회장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산을 보려거든 관악산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보려거든 옥천군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괄목할 만한 업적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의면 주민자치 운영세칙 5조 2항 주민자치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 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였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길 회장님 재임 기간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발의 제안한 안건이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지금 저 우살리 임양진 새마을 지도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주민총회 한 달 전에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에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하고 나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판을 해가지고 좀 면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그쪽에 이제 상주를 하진 못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우리가 총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대학생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어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좀 설명도 하고 사전 투표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8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서 상시적으로 있을 만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있진 못했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사전 투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업적이 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업적은 일단은 제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제 입으로 제 업적을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옥천군이 충북에서 두 번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그 조례 작업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아까 군수님도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민자치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옥천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지금 주민총회를 하면서도 예산을 우리 이제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시고 하면은 참 바쁘고 덥고 피곤하고 하신데도 이렇게 일부러 이제 주민총회라고 해서 오십니다. 오시면은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뭐를 좀 선물이라도 기념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00원 이하의 음료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최소한도 식사라도 한 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면에
168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반영을 했어요. 제가 연합회장으로서 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주민총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그걸 이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도 그걸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거,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기념품 하나가 됐든 좀 드실 거를 마련을 하든 간식을 마련을 하든 이렇게 해도 그 자체가 선거법, 자치단체장이 하는 선거 행위, 기부 행위 이런 걸로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만큼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충북에서 두 번째로 하면서 정말로 다른 데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읍면에서 이제 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지방자치 제대로 못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업적은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주민총회 하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공개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조례도 있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미 끝나고 나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총회 끝나고 나면 면사무소에 공고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총회 때도 다 공고를 했고요. 요번 총회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다 면사무소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저 주민자치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금방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은 네. 이거 뭐 많이 하고 뭐 혼자 많이 하고 그래.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김기복 이장 협회장 혹시 나오셨습니까? 자, 제가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운행 중인 1톤 트럭과 구포도 축제장에 설치한 무대, 화장실, 주차장, 토지 매입 등 대단히 지원 사업비가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면 22개 마을 이장님들이 수계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금강수계법 시행령 22조 2항에 따르면 대단히 지원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해당 읍면 사업비에서 40%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이면은 22개 마을 2년간 약 2천만 원씩 4억 4천여만 원이 됩니다.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여부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중장기 대규모 사업 또는 공공시설 설치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시 조례가 정해놓은 바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강수계 시행령 제23조 3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집행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제도적 정치가 있으면은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좀 연구를 해보지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의 핵심은 대단위 주민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주민총회에서 좀 같이 의견을 좀 묻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어쨌든 지금 이장 협의회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네,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장 협의회장님의 답변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제안의 핵심이 대단위 주민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해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주민총회나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같이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왕에 우리 주민총회에 그런 제안이 나온 걸로 해서 또 이제 이장협의회에도 좀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 주민총회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조금 이따 제가 폐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퇴장을 하시면서 저쪽 이제 다목적외관 2층에 우리가 이제 치맥 파티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앉아 계세요.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네. 한꺼번에 일어나시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앞줄부터 해서 천천히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가시면서 투표하시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분들만 그쪽에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저쪽에 치맥 파티장에 여러분들 드실 치킨, 맥주, 음료수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에 제가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쪽만 먼저 일어나서 투표를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동하시면서도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차를 같이 모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걸어서 가실 수 있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천천히 걸어서 앞에 자율방범대나 파출소에서 아마 교통을 좀 봐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쪽으로 이동하셔서 치맥 파티장 입장을 하시면은 전체 입장을 하셔서 자리에 전부 딱 앉아 계시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치킨하고 맥주하고 음료수를 다 필요한 대로 갖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해서 채워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갖다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줄 2023년 동의면 주민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나가세요. 천천히.